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새롭게 화학에 관련된 내용, 공무원 시험을 이제 대비함에 있어서 화학적인 기초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뭔 소리인가 모를 수도 있겠고, 또 한번 보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을 거야. 이제 우리 중요한 건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완성해 나가는 이제 기본적인 단계에 들어갔고, 이 처음 출발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은 이 출발을 잘 하셔서 올해, 내년 거쳐서 꼭 좋은 성과를 얻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 안에 이제 화학은, 이 화학을 과정을 시험 보는 쪽에서는 제가 일단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서포트 해드릴 테니까 모르시고 궁금하신 거는 뭐 언제나 꼭 물어봐 주셔야 되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자, 먼저 우리 기초, 화학의 기초 파트, 우리 교재, 기초 탄탄 교재입니다. 전체적인 우리 이제 기본 교재에서 이제 중요한 파트 꼭 알아두셔야 될 걸 한 번 정도 워밍업 삼아서 내용을 좀 확인하는 그런 형태로 목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단원이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이제 몰에 관련된 거, 화학의 언어라는 표현을 썼는데 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몰과 화학 반응식. 이건 계산을 좀 잘 해주셔야 되겠죠. 양론의 계산 좀 해주시는 연습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와 주기율표, 그 다음에 원자의 주기적 성질에 대한 내용들 상당히 또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 요것들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무엇일까라는 걸 또 한번 정리를 한번 기본적인 기초적 내용 정리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파트 3에서는 이제 그 원자들이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분자들의 성질들을 쭉 배우게 됩니다. 구조라든가 왜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이제 베스페 원리라 그러겠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분자 구조를 형성하고 그게 극성과 무극성으로 어떤 성질을 어떻게 나타나는지 분자들을 구별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점검할 거고, 마지막 이 4단원이 가장 중요한데 산화환원 반응과 산염기 반응, 중화 반응, 이 챕터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 개념 중에서의 내용을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건 가장 베이스로 조금 가둬 주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 기초에 대한 내용을 일단은 확인하고 본 수업 들어가서 쭉 전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게 돼 있고요. 일단 우리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 우리 보시면은요 6페이지부터 7, 8, 그쵸? 9, 10, 11페이지까지. 자, 이거는 이 페이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원자들의 기본적인 내용들, 원소들의 종류 구분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나열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그냥 이렇게 쭉 나열했는데 여러분 이걸 먼저 보면서 하는 것보다 기본적 내용을 잠깐만 전체적인 걸 이 첫 시간에는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이 내용 하나하나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학이 이게 처음 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 화학에서의 이 요소들, 원자들, 분자들 이런 개념들을 조금 하나하나씩 구분하는 기본적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일단은 교재 순서보다 일단 요 설명을 들으면서 한 번씩 한번 워밍업 삼아서 볼게요. 자, 화학의 기초 단원인데 화학의 기초. 자, 우선요,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화학적 용어들을 한 번씩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에 물이라는 게 있어요. 물, 그쵸? 물이라는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거를 화학적 용어로 뭐라고 할까요? 물론 화학 분자식으로 쓰자면은 뭐 H2O 이렇게 쓰겠지, 그지? 근데 H2O라는 개념보다 물이라는 건 뭐라 그러냐면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질. 얘네들은 물 H2로 되어 있는 뭐다? 물질이에요. 물질은 뭐냐면 작은 입자들이 모여서 형태나 크기와 질량과 이런 걸 갖는 덩어리를 물질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물이라는 물질은 H2O라고 하는 작은 입자가 많이 모여서 어떤 형태를 갖는 성질을 갖는 덩어리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물질이라 그래. 근데 이때 이 구성 입자가 작은 구성 물질이 한 가지 종류로만 되어 있어.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순물질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용어가 화학에서는 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순물질을 고르면 성질이 몇 가지인 물질을 골라야 되냐면 한 가지로 되어 있는 물질을 골라내셔야 되는 거야. 순물질과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물질이 뭘까?
저 여러 개의 성질이 다 가지고 있는 물질, 이런 걸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합물은 성질이 여러 개 있는 입자들로 차 있는 거고, 순물질은 한 가지 성질을 띤 입자들로 차 있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질이 이런 식으로 어떤 H2O, 우리가 알고 있는 건 H2O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큰 덩어리가 된 상황인데, 이 중에 이 하나만을 또 띄어냈어요. 자,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인 입자를 띄어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럴까요? 화학적 용어로. 이걸 분자. 여기서는 분자라는 개념을 쓰는 겁니다. 분자. 분자라는 건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뭐죠? 입자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물에 있는 이 분자, 물론 당연히 H2O일 거예요. 이 분자는 당연히 H2O일 거예요. 이 분자는 물에 있는 분자의 성질이나 이렇게 하나를 띄어낸 이 물질의 성질이나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놈을 똑같이 띄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 전부 사람이야. 근데 이 한 명을 저 바깥으로 내버려. 그럼 개냐? 뭐 고양이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다 사람이에요. 모여있는 건 물질이고 그 중에 한 명을 밖으로 떼놓으면 바로 얘가 되고, 그 구성 입자 하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성질 하나가 나와요. 자, 물질에서 분자를 떼어냈어요. 그럼 여러분, 분자의 정의를 뭐로 내면 될까? 분자의 정의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예요. 그죠? 물질을 이루는. 근데 뭐가 하나 꼭 들어가야 되냐면, 이 물질, 물 안에 있는 입자의 성질과 여기 떨어뜨린 얘의 입자의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즉, 얘네들은 성질 변화가 생겨요, 안 생겨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알았니? 근데 물질은 물에서 얘 하나를 띄어내면 얘가 뭐가 돼요? 기체가 되거든요. 상태의 변화는 생기는데 그 상태 안에 있는 입자들의 성질은 절대 안 변하죠. 이런 걸 화학적으로 무슨 변화라고 얘기를 할까? 물리적 변화가 진행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성질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반응이 일어난 전후에 그 물질이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 이런 걸 뭐라 그래?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적 변화. 자, 그러면 다시 분자의 정의를 얘기하면, 분자는 물질을 이루는,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뭐죠? 입자. 여기 있는 성질과 여기 있는 성질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를 우리는 분자라는 기본적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네요. 붙었던 것을 띄어서 이렇게 된다. 그죠? 여러분, 이건 어떤 입자들 간에 힘이 작용하거든요. 즉, 이 안에는 물분자가 아주 거리가 가까워요. 가까우면 힘이 굉장히 강하죠. 이 강한 거 하나를 내가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분자라는 건 하나를 이렇게 띄어낸 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는 띄어낼 때 절대 그 모양과 구조가 안 바뀌지요. 그 모양과 구조, 구성 입자들이 안 바뀌니까 성질이 동일한 거죠. 이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 성질 변화가 없는 걸 분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이렇게 띄어내는 과정에서 이 분자와 이 분자 인력을 뭐 해야 돼요? 끊어내고 띄어내야 돼요. 그죠? 자,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데 대표적으로 대부분인 거죠. 다는 아니에요. 대부분은 무슨 힘이 관여한다? 즉, 어떤 놈이 어떤 놈으로 변하는데 성질이 안 변하는 변화가 생겨요. 자, 이럴 때는 그 입자들의 무슨 힘이 관여하냐면 분자와 분자라고 하는 것들의 인력이 관여합니다. 요거는 무조건 무슨 인력? 분자 간의 인력이 관여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띄어내기가 어려운 놈은 어떻다는 얘기일까요? 자, 어떤 액체에서 어떤 입자를 떨어뜨리는데 그 분자 하나를 띄어내는데 엄청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 그럼 걔네들은 분자 간의 힘이 어떻다는 거야? 아주 강하게 결합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한눈에 보면은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분자 간의 인력이 크고 작은지, 즉 메테인이 분자 간의 인력이 큰지, H2가 분자 간의 인력이 큰지 눈으로 모르잖아. 그걸 측정하는 건 꼭 어떤 걸로 확인할 수 있죠? 끓는 점으로 확인하는 거야. 즉,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입자들의 끓는 점이 높아요. 이 말은 끓는 점이 높다는 걸 띄어내기 위해서는 가열을 어때야 돼? 많이 해줘야 되잖아. 열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결합력이 어떻다는 거야? 아주 강하다는 거야.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이 원자 간의 결합이 아닌 무슨 결합이?
분자 간의 결합이 강하니까 끓는 점이 높아지는구나. 이런 정보들을 하나씩 이렇게 흘려주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물리적 변화이고 분자 간의 인력이 결정된 거를 우리가 안다면 얘네들 그 입자 간에 뭐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끓는 점의 변화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럼 A 액체와 B 액체의 끓는 점이 달라요. A가 더 높아요. 무슨 소리죠? A의 분자 간의 인력이 훨씬 더 큽니다. 이런 걸 일단 판단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A의 분자 간의 인력이면 또 분자는 종류가 또 나눠집니다.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또 수소 결합을 하는 분자, 또 분자량이 같은데 크기가 다른 분자, 이런 걸 이제 조합해서 본 수업 시간에는 이제 분자 간의 힘을 좀 구별하는 거야.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어떤 입자가 끓는 점이 다르다라는 얘기는 분자의 힘이 어떻다? 다르다. 그럼 분자 간의 힘이 다르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물리적 변화시키기가 쉽고 어려운 걸 판단할 수 있다. 즉 분자 인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입자 인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라고? 강하면 강할수록 끓는 점이 어떻다고? 높아지는 거예요 라는 거. 근데 이렇게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 화학적 성질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분자 간의 인력이 끊어지면 성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대표적인 이 변화는 상태 변화예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가 일어났어. 고체, 액체, 액체, 기체. 이건 분자들의 형태가 바뀌지 않아요. 분자 간의 힘만 달라지는 거지. 아시겠죠? 우리 첫 번째로 지금 하는 내용들, 지금 하는 건 앞으로 설명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할 건데 한번 이해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또 있죠. 자, 우리가 분자라고 하는 성질 변화잖아요. 물질을 구성하는 최소 입자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서 얘네들이 또 분해가 되나요? 또 더 쪼갤 수 있잖아요. 그죠? 물을 구성하는 분자들을 더 쪼갤 수 있어요. 그럼 뭐가 됩니까?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 그지? 자, 물질을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가 분자고요. 분자를 쪼개서 가장 작은 입자가 원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럼 이 물질인 물의 성질과 이 원자로 쪼갠 이 원자들의 성질, 구성 원소는 동일하지 성질 같아요, 달라요? 성질, 이 성질과 이 물을 구성하는 입자들 성질과 이 자체의 이 원자의 성질은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지? 완전 다르니까 이건 성질 변화가 안 생기지만 성질에 뭐가 생기는 변화니? 성질의 변화가 존재합니다. 분명히 바뀌어야 돼요. 그럼 어떤 게 이 성질의 변화가 바뀌면 완전 종류가 뭐해졌다는 얘기죠? 달라진 거예요. 종류가 달라진 걸 무슨 변화라고 하니? 그렇죠. 이런 걸 화학적 변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화학적 변화가 뭐냐면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전부 다 화학적 변화예요. 맞잖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났다. 화학적으로 성질이 다 바뀌었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뭐에 대한 원자들의 구성 원자들의 배열이 달라진 겁니다. 완전 달라져서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렸다. 이런 말인 거죠. 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이고, 그러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분자 구조, 물 분자 구조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쵸? 비공유상 뭐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혹시 여러분 아나요? 이 결합각도 몇 도예요? 9분형이고요. 104.5도 정도. 나중에 다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기본형은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9분형입니다. 이런 건 극성분자라고 해요. 비대칭 구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물분자가 이렇게 되었는데 내가 화학 변화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결합을 끊어버린다는 거잖아. 지금 우리가 결합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같이 좀 기억해야 되는데요.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 간의 인력에, 분자 간의 힘에 대한 분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거고, 화학 결합이 일어난다, 화학 변화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화학적 결합이 끊어져야 돼. 화학적 결합이라는 건 원자 사이 결합을 얘기하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런 화학적 결합,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화학 결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고, 화학 결합은 대표적으로 몇 가지 결합이 있어요. 어떤 입자들의 화학 결합, 화학적으로 결합했어. 그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졌네 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결합이 있죠. 무슨 결합이 있니? 금속 결합,
금속끼리 결합하는 거죠. 이온, 결합,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경우고요. 공유, 결합. 자,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이 존재하는 화학결합입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가지 결합이 존재하는 화학결합이 끊어지면, 즉 얘네들은, 이 화학결합은 다시 얘기하면 얘네들은 쉽게 얘기하면 원자와 뭐의 관계? 원자 사이의 결합인 거예요. 여기서는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분자 사이의 결합은 성질 변화가 안 생기지만 구성 원자들의 사이의 결합이 끊어지면 화학적 성질이 완전히 뭐 하는 거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 알았죠? 그럼 이렇게 화학결합이 끊어지는 건 완전히 우리는 화학변화라고 그러고 이런 걸 화학반응이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화학반응은 이 원자 간의 세 가지 결합의 변화를 잘 눈여겨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니? 그럼 예를 들어서 산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여러분 수소는 무슨 결합을 하죠? 공유결합을 할 때? 이거 이렇게 단일 결합을 해요. 결합선이 하나라 그래요. 산소는 결합선이 몇 개냐? 2개로. 이런 걸 이제 이중결합. 그럼 그 둘 중에 결합력 어느 게 더 세겠어요? 이게 더 세겠죠. 그쵸? 결합선이 더 많이 탱탱하게 결합을 해요. 자, 질소 같은 경우는 결합선이 몇 개야? 3개나 돼요. 3개나 되면 얘네들보다 결합력이 훨씬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아주 강하다는 거지. 맞죠? 그럼 이 세 가지 물질, 얘가 수소, 얘가 산소, 얘가 질소. 자, 끓는 점 어느 게 제일 높을까요? 순서대로 얘기해봐, 세 가지. 누가 제일 높아? 질소 맞니? 결합력 센 질소 맞니? 두 번째는 산소니? 수소니? 맞아, 안 맞아? 안 맞지요? 틀려요, 틀려. 왜 틀릴까요? 결합력 세면은 입자간의 힘이 세니까 끓는 점, 녹는 점 높아져야 되니, 그렇지 않죠? 여러분, 끓는 점,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느 게 높아요? 라고 물어보면 결합력이 센 거 맞는데, 끓는 점이 높아요. 물리적 변화야, 화학적 변화야? 끓는 점이 높아요. 물리적 변화라고요. 상태 변화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면요, 완전 다른 물질이 돼버려요. 그쵸? 그러니까 끓는 점을 물어보면 이 공유결합, 원자 간의 결합이 끊어지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끓는 점이나 이런 건 물리적 변화이기 때문에 N2, N2가 있으면 2분자, 요걸 끊는 거지. 이 원자 간의 결합을 끊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은 기본적으로는 분자들 간의 힘에 대한 변화고요. 우리가 그럼 이렇게 얘네들의 결합이 당연히 큰데 이거는 끓는 점, 녹는 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결합 에너지, 이온 결합 에너지, 이런 에너지로 표현해서 그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내용이 다른 말이에요. 알겠니? 자, 어떤 물질을 구성하는 걸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제 쭉 점검을 하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원자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원자의 정의가 뭘까요? 원자의 정의. 원자는 뭘까요?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입니다.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 그죠? 분자 정의는 뭐였죠? 물질의 성질을 띠는 가장 작은 입자. 이렇게 일단 구별할 수 있어요. 알았니? 자, 또 하나 여기서 참고로 더 보죠. 저기서 상태 변화라는 말을 썼네요. 자주 나오는 용어들인 거죠. 자주 나오는 용어들입니다. 상태 변화. 여러분, 상태 변화는 보통 상평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세 가지 상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세 가지 상. 뭐가 있을까? 고체, 그다음 뭐가 있니? 액체, 그다음에 기체가 있어요. 자, 용어 정리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거. 고체가 액체돼요. 얼음이 물돼요. 이걸 뭐라 그래요? 고체가 액체돼요. 이걸 뭐라 그래? 상평형 용어로. 용해니, 융해니, 용융이니. 그렇지. 용어 정리는 정확히 하셔야 돼. 다 똑같이 고체가 액체되는 거 지금 내가 얘기한 게 녹는 과정이야. 근데 상평형 용어로 고체, 얼음이 물되는 걸 뭐라 그럴까? 융해라고 해요. 융해. 그럼 얼음이 물되면 에너지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변합니다. 상태가 변할 때 에너지가 변해.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흡열 발열 반응, 반응열을 계산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일단 융해예요. 그럼 액체가 고체 되는 건 뭐라고 하니? 상평형 용어로 응고라는 말을 씁니다. 응고. 액체가 기체되는 건 뭐라고 해요? 액체가 기체되는 건 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럼 기체가 액체되는 건 뭐라고 해요? 액화되었다라는 용어입니다. 지금 하는 건 용어 정리입니다. 기본적인 것 쭉 설명할 텐데 이런 말들 물리적 변화가 뭔지 다시 한번 화학적 변화가 뭔지 물리적 변화는 어떤 입자들과의 관련된 힘인지 화학적 변화는 어떤 입자들 간에 관련된 힘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씩 조금만 좀 봐주세요. 처음 보시면 용어들이 굉장히 낯설고 어려워요.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를 이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건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는구나라는 걸 이해해 주시기만 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고체와 기체, 기체와 고체가 막 이렇게 변하는 거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런 걸 승화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고체, 액체, 기체. 예를 들어서 얘가 얼음이면 얘는 물이고 얘는 수증기고 그치? 이런 속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떠한 물질든 세 가지 상태를 다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네 변화될 때의 관계를 용어 정리로 좀 기억하시고 자, 또 하나는 이렇게 많이 바뀌는 과정에서 용어가 정리되는데 반드시 또 하나 꼭 판단할 게 있어요. 열의 이동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에너지의 이동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열의 출입 관계, 열을 흡수하는 관계에 상태 변화가 있고 열을 뭐 하는 관계? 방출하는 관계에 상태 변화가 있어요. 자, 이 반응에서 열을 흡수합니다. 자, 반응이 진행돼. 얼음이 녹거나 물이 얼거나 하면서 열을 흡수한대요. 흡수하면 열이 흡수되는지 안 되는지는 꼭 뭐로 알 수 있죠? 야, 주변의 상태가 변하는데 이게 열이 제가 먹었는지 제가 나한테 주는 건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무조건 온도입니다. 주위에 뭐로 알 수 있다? 온도로 열의 출입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열을 흡수하게 되면 주변은 열을 그 물질이 흡수했기 때문에 주변 온도는 열을 뺏겼죠. 온도가 어떻게 돼야 돼? 온도가 낮아지면 무조건 열이 흡수되는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이에요. 이런 걸 우리는 흡열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열을 방출합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던 놈이 주변으로 열을 상태가 변하면서 주는 거죠. 이런 건 주변에 에너지가 공급받으니까 주위 온도는 어떻게 돼요? 주위 온도는 올라가는 반응들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모든 화학 반응이 이렇게 열의 출입이 있을 텐데 그중에 상평형 한번 따져보자고요. 열을 흡수하는 건 얼음이 물로 되는 걸까요? 물이 얼음으로 되는 과정일까요? 열을 흡수하는 건, 자, 열을 흡수한다. 주변의 에너지를 뺏어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온도 내려가야 되는 반응이죠. 여러분, 고체가 에너지 많아요? 액체가 많아요? 기체가 에너지가 많아요? 똑같은 물, 똑같은 얼음, 똑같은 수증기가 있는데 에너지는 누가 더 많을까? 아니면 같을까? 에너지가 다 달라요. 상태에 따라 에너지가 가장 다르죠. 누가 에너지 가장 많을까요? 고액기 중에. 기체가 에너지가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는 액체, 그 다음에는 고체예요. 그러니까 기체가 에너지가 많다는 건 제일 자유롭죠. 움직임이 많으니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요. 고체는 붙들려 있잖아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움직임만 많으면 에너지가 많은 거죠. 자, 고체 에너지가 1이라고 하면 액체 에너지가 한 10 정도 되고 기체 에너지가 한 1000 정도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열을 흡수하려면 그 물질 에너지가 커지는 경우거든요. 얘가 1이 10이 된다면 9만큼은 어디서 흡수되는 거야? 주변으로부터 흡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은 무슨 과정? 융해 과정이 열을 흡수하는 과정. 또 무슨 과정이 열을 흡수하겠니? 기화 과정이 열을 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승화죠. 승화인데 고체가 되는 승화일까요? 기체가 되는 승화일까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 자, 이걸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상황. 근데 열 방출은 반대네요. 뭐가 있습니까? 거꾸로 가는 거죠? 응고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액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승화가 있는 애. 승화는 기체에서 뭐로 가는? 고체에서 가는. 그치? 자, 상평형 용어를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상평형 용어. 그리고 여러분, 액체가 기체가 되는 이때의 평형 상태가 유지될 텐데 이때의 온도, 이걸 뭐라 그래요? 끓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융해되고 응고되는 이 당시, 이때 또 그 속도가 똑같은 상태의 이때 온도, 이 온도를 뭐라 그럴까? 녹는 점과 어는 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이라는 건 상태 변화에서 언급하는 거고, 화학적 변화가 아닌 무슨 변화? 물리적 변화로 이루어지는 거고, 분자 구조 형태가 바뀌지 않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았니? 자, 지금 첫 번째로 화학 기초에선 전체적인 걸 한번 훑었어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는 배울 건데요.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두 번째 또 기초적인 내용 해보죠. 자, 두 번째 기초적인 내용.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떤 물질, 이 물질을 쪼개서 구성하는 게 분자. 분자를 구성하는 걸 뭐라 그랬지? 원자. 그럼 아무래도 모든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는 원자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원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만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걸 정리합니다. 자, 여기 이제 원자. 원자는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정리를, 중요한 거, 테마를 정리해보죠. 여러분, 원자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다 구성 입자인데요.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는 아니에요. 그건 돌톤의 원자설이라고 하는데, 시간 지나면서 핵분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더 작은 입자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성을 보니까 양성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 중성자라는 게 가운데에 박혀 있고, 그 주위로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돌아요. 자, 이런 기본적으로 가운데에 뭐 태양이 있으면 행성이 돌아요. 이런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원자를 설명할 수 있죠. 자, 원자의 구성은 그러면, 원자 기본 구성은 양성자와 뭐로 돼 있다? 중성자와 뭐로 돼 있다?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원자입니다. 맞지? 근데 원자는 이렇게 세 가지 입자로 되어 있는데, 자,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이 중심에 있는 물질이죠. 이런 걸 뭐라 그럴까? 원자의 뭐라 그래? 핵,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원자의 핵. 근데 원자 핵은 전기적으로 무슨 성질을 띠는 입자죠? 플러스 성질을 띠는 입자예요. 화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관여하는 힘은 무슨 힘이지? 전기력이에요. 무조건 전기력이에요. 전기력이라는 건 참고로 잠깐 얘기해보면 F라는 쿨롱의 힘인데요. 요거는 R제곱분의 K의 Q1, Q2 이렇게 공식을 써요. 이거 전기력이에요. 여러분, 전기는 플러스 플러스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극이 같을 때와 다를 때 작용하는 힘을 얘기합니다. 그 힘의 종류에 따라 극이 같으면 다르면 종류가 나눠지는 건 사실이에요. 서로 다른 극일 때는 서로 땡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서로 같은 극일 때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밀어버리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맞죠? 여러분, 인력과 반발력은 모두 다 무슨 힘이라고? 전기력. 그럼 얘들아, 화학결합이 아주 세게 결합했네. 그럼 뭐가 세다는 거예요? 전기력이 센 거예요.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왜 결합력이 셀까요? 단일결합이라는 건요, 여기 하나의 전자, 어떤 원자가 공유결합할 때 전자 두 개를, 이 핵과 핵이 뭐 하는 힘이죠? 이 전자 인력 생기잖아요. 서로 당기는 힘이 공유결합이에요. 이게 단일결합. 이중결합은 이 전자쌍이 몇 개 더 있는 거예요? 한 쌍이 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전자쌍이 핵이 잠기는 인력과 전하량이 커졌죠.
이 전기의 양이 커졌죠. 어느 게 더 세게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얘가 더 세게 잡아당겨요. 그럼 삼중결합이란 건 또 어떤 의미예요? 전하량이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당기는 힘이 어때요? 아주 강하게 결합하는 거야. 이런 게 공유결합. 이온결합은 뭐죠? 이온결합은 양이온과 정기적으로 음이온의 입자가 있어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입자가 서로 뭐하는 힘? 당겨 결합하는 걸 우리는 이온결합이라 그래. 그럼 이온결합력이 크다, 뭐가 크다는 거야? 전기력이 큰 거 고르시면 돼요. 전기력은 딱 하나 이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금속결합은 어떤 결합일까요? 금속결합. 금속결합은 이 금속이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돼요. 그럼 자유로운 전자들이 많아지는데 금속 입자 양이온이 전자를 뭐 하는 힘이야? 당기는 인력이 금속결합이에요. 그러니까 금속결합,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모두 다 무슨 힘에 의해서 결정해? 그 세 개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니? 전기력입니다. 그럼 전기력인데 이 R이 뭘까요? R은 거리예요. 이 핵과 이 핵 사이에 뭐라고? 거리입니다. 그 결합하는 거리. 그 핵간거리라 그래요. 핵간거리라 그래. 그러면요, 핵간거리가 크고 핵간거리가 짧으면 전기력이 다르다는 소린 거예요. 그죠? 그럼 핵의 거리, 이 핵과 이 핵의 거리, 또는 어떤 분자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요 거리는 멀고 요 거리는 짧잖아. 그럼 전기력은 얘가 더 클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것이 핵간거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핵과 핵 사이 거리 왜 쟤는 크고 왜 쟤는 작죠? 원자의 반지름 때문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구성하는 원자 반지름이 큰 놈이 결합할 때와 작은 놈이 결합할 때 핵간거리를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학결합에서 문제가 핵간거리를 비교할 줄 아셔야 되고, 즉 핵간거리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원자 반지름을 이제부터 나중에 배울 때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온 뭐가 있냐? 반지름, 이온들의 결합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개별 요소를 알고 있으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있는 전기양, 자, 이걸 우리는 전하량이라 그래. 자, 전기양은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 이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이 플러스나 마이너스 값이 크면 전기력이 큰 거거든요. 근데 화학에서는 이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건 뭐에서 결정이, 뭐 어떤 수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산화수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산화수가 크면 전기력이 큰 거예요. 산화수라는 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 결국 두 입자 간의 핵과 핵 사이 거리 또는 그 전기의 양을 통해서 원자와 원자의 결합력이 누가 더 세냐 이걸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좀 설명을 더 했는데 좀 딴 데로 빠졌네. 어쨌든 이 원자 구성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자 구성도 얘가 원자가 왜 유지돼요? 무슨 힘 때문에 유지되는 거니? 핵과 전자 사이 뭐 때문에? 인력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원자가 더 큰 놈이 있어요. 그러면 전자는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원자 사이즈가 작은 놈과 원자 사이즈가 일반적으로 크단 말이야. 그럼 전자에 땡기는 인력은 누가 더 클까요? 누가 더 클까요? 얘가 크죠? 왜? 핵간거리가 뭐 하니까? 작으니까 세게 잡아당기는 거잖아. 그럼 누가 더 전자가 잘 도망가겠니? 얘가 쉽게 인력이 작으니까 도망가잖아. 이런 게 반응성이에요. 이런 게 화학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전자를 누가 잘 잃어버려? 누가 얻어?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전기음성도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이온화 에너지가 누가 더 크냐 이런 말을 쓸 거야. 이걸 다른 말로 유효핵 전하가 누가 더 커요 이런 말 쓸 겁니다. 원리는 딱 한 가지예요.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크기로 제가 지금 얘기한 이온화 에너지, 전자 친화도, 이온 전기 음성도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런 내용들을 할 건데 어쨌든 그래요. 전기력에서 결정이 됩니다. 좀 딴 데로 좀 샜다. 어쨌든 원자로 다시 주목을 하면 원자 중심에 있는 건 원자 뭐라 그런다? 핵이다. 그럼 원자 핵을 구성하는 건 항상 뭐와 뭐로 돼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돼 있고요. 그 주변으로 도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지 그지? 용어만 알아두세요. 그럼 원자 핵 그러면 원자 핵의 전기적 성질은 뭐죠?
원자 핵의 전기적 성질은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럼 이런 표현을 해볼까요? 원자 핵 전하량이 A가 B보다 커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A 원자, B 원자가 있는데 A 원자, B 원자 중에 A가 원자 핵 전하량이 B보다 크대요. 무슨 말이에요? 원자 핵에 있는 전하량이 전기량이잖아. 원자 핵의 전기량은 뭐밖에 없어? 양성자. 그럼 양성자 수가 누가 더 많다는 거야? A가 더 많아요 라는 말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표현이 화학은요. 하나의 일정한 것밖에 없는데 그걸 여러 개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게 뭔 소리인지만 알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잘 찾아가시면 되는 거야. 말은 어마무시 많이 나와. 즉 하나 아까도 설명했지만 하나의 입자에서 전자가 튀어나가는 현상 있잖아요. 이걸 화학에서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게 핵이 있는데 전자가 튀어나갔어. 이렇게 자유로운 전자를 내놨잖아. 이건 여러 가지로 다 설명해요. 일단 이런 걸 산화라 그래요. 이런 걸 이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 그래요. 이게 잘 떨어지냐 못 떨어지냐를 우리는 전기 음성도 차이냐 전자 친화도 차이냐 이런 걸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의 현상이 그냥 일어나는 걸 여러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그냥 쭉 설명하는 거거든. 근데 결국 쭉 보면 동일한 내용이에요. 동일한 원리고. 그러니까 경향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쨌든 원자 핵 전하량 이건 결국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양성자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핵 전하량이 크네, 양성자 수가 크네. 근데 이 양성자 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원자들의 양성자는 다 다르잖아요. 그게 원자의 번호예요.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1번이야. 양성자 몇 개라는 소리지? 하나. 원자 번호가 20번이야. 양성자 몇 개라는 소리니? 20개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얘기하면은 무슨 수다? 원자 번호의 크기를 비교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일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자 핵 전하량. 뭐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걸 원자라 그래요. 원자 표시법을 보는 거예요. 양성자, 정기적으로 중성자, 전자. 얘네들의 질량의 크기는 누가 제일 클까요? 너무 작지만 질량은 나가긴 해요. 그죠? 나가긴 했는데 너무 작아서요. 상대적으로 B로 세워요. 양성자 질량을 1이라고 하면 중성자도 거의 1이고요. 전자는 얼마나 되니? 약 1837분의 1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몇 개 정도 모여야 1837개 정도 모여야 얼마 나간다는 거야? 1 정도 질량이 나간다는 거야. 그럼 거의 없는 거예요. 질량이. 자, 질량 차이는 얘네는 거의 비슷해요. 맞지? 전하량은 어떻게 돼? 전하량. 자, 전하량이라는 건 쿨롱이라는 걸 쓰는데 전기의 양이에요. 얘네들은 다 전기량이 있어요. 얘는 없죠. 얘는 있어요. 그럼 얘는 전기량을 그냥 상대적으로 플러스 1, 0. 얘는 얼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값은 어때요? 자, 질량은 분명히 차이 나지만 그 입자 하나의 전하량은 절대값이 어때요? 같아요. 전하량의 크기는 전자와 그 다음에 양성자가 동일한 거죠. 알겠지? 실질적으로 이 한 개의 입자 한 개의 전하량은 측정해 보니까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에요. 양성자 한 개 전하량이. 그럼 마이너스 전자 한 개 전하량은 얼마겠니? 부호만 바꿔요.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얼마?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몇 쿨롱? 19승 쿨롱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나게 작잖아요. 이걸로 모두 계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분해서 몇 대 몇? 1대1 형태로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쓰는 거야. 알았니? 그 만약에 어떤 A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원자 핵 전하량을 알려줍니다. 이 원자 핵 전하량이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래요.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일까요?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인 원자일까요? 자, 한 개 원자는 이렇게 되는 거. 전자는. 이 말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핵에는 양성자들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 잔뜩 모여 있잖아요. 잔뜩 모여 있는 총량이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개의 전하량은 얼마니? 플러스 1.6. 그럼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뭐 하면? 나누면 뭐의 개수가 나와요? 양성자 수 나오잖아요. 나눠보니까 20개네요. 그럼 원자 번호 몇 번?
20번인 칼슘이야.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원자의 종류를.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전하량이라는 의미죠. 각각 입자의 전하량. 근데 중성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원자는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어때요? 무조건 같습니다. 그지? 그래서 전기적으로 플러스를 띄어 마이너스를 띄어 중성인 상태를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자라고 하면 전기적으로 무슨 상태니? 중성 원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성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냥 원자 그러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어떻다? 같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원자의 구성 입자예요. 그래서 각각 성질도 알아두시고. 자, 그럼 이걸 표시 한 번만 더 해봐요. 자, 원자를 A라는 원자로 원소기호라는 걸 표시할 건데 A라는 원자에 숫자가 붙어요. A, B, C, D. 그지? A, B, C, D. 정리해 봅시다. A는 무슨 수입니까? A 이 수는 원자 뭘 얘기하죠? 번호를 얘기하는 수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를 얘기하니까 원자 번호는 아까 무슨 수랑 같다 그랬어요? 양성자 수라고 표현하는 수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원자라면 전자수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같잖아요. 이거 무슨 수니? 전자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B는 무슨 수죠? B는 질량수라고 합니다. 그 원자의 질량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질량수는 얼마? 뭐예요? 양성자 수에다가 무슨 수를? 중성자 수를 더한 걸 질량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질량수. 중요한 수예요. 그쵸? 양성자와 중성. 여러분 원자량이 커요? 질량수가 커요? 원자량과 질량수는 같아요? 달라요? 구분을 좀 해줘야 돼. 원자량은요, 원자 구성하는 입자 전체 질량이죠. 맞잖아? 근데 질량수는요, 양성자고 중성자 수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는 질량수가 좀 더 작아야 돼요. 그런데 동위원소라는 게 존재해서 평균 내보면 어떤 원자량보다는 크기도 하고 질량수가 뭐 하기도 하니? 작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건 질량수랑 원자량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질량수와 원자량은 다른 거예요. 다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냥 질량 대다수의 질량을 차지하는 걸 질량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다수 질량을 차지하니까 질량수는 원자량과 똑같아. 이러면 안 돼요. 상황은 좀 달라요. 자, 어쨌든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를 얘기합니다. 요 C의 수가 무슨 수일까요? 요 C는 산화수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대로 써보면은요, 나트륨이라고 해보면, 나트륨은 여기 원자번호 몇 번? 11번이에요. 11번. 질량수 얼마일까요? 23이에요. 그럼 이거 빼주면 얼마예요? 12가 뭐의 숫자입니까? 얘는 양성자 수고, 얘는 양성자와 무슨 수지? 중성자. 빼주니까 무슨 수 알 수 있다는 거야? 중성자 수 알 수 있어요. 근데 나트륨 원자라고 하면 양성자 몇 개 있는 거예요? 11개. 전자 몇 개 있는 거예요? 11개. 원자잖아요. 그죠? 그럼 정기적으로 어떤 상태입니까? 중성. 그러니까 여기 정기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아서 0을 붙여요. 이걸 산화수라 그래. 근데 여기서 전자 하나를 도망갔어요. 그럼 양성자는 그대로 몇 개야? 11개. 근데 전자는 몇 개가 돼버려요? 균형이 깨졌지. 그럼 전체적으로 뭐가 더 많아요?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나트륨 Na 뭐라고 써는 거니? 플러스 하나 더 많아. 정기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거야. 요걸 산화수라 그래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보자고요.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더 먹어요. 그러면 플러스는 11개인데 마이너스 몇 개가 돼요? 11개 하나를 더 먹었대요. 그럼 몇 개죠? 12개. 정기적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돼요? Na 뭐가 된다? 물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써보는 거야.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는 거지. 요 오른쪽 귀퉁이에 뭐를 붙여요? 숫자를 붙이네요. 이런 걸 무슨 수라 그런다고? 산화수라고 표현이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산화수를 쓸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된다?
플러스로 쓰거나 0으로 쓰거나 마이너스로 쓰거나. 그럼 이제 이 상황을 알아요. 플러스를 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떤 입자에 플러스가 있네요? 그럼 정기적으로 플러스니까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니? 그렇죠. 이건 무조건 전자를 잃어버려요. 만약에 2 플러스 그럼 전자 몇 개 잃어버린 거야? 2개. 잃어버린 전자의 몰수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요거는 전자를 뭐 할 때? 잃을 때. 얘는 중성 원자일 때. 얘는 전자를 뭐 할 때? 얻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전자 잃는다는 걸 유식하게 얘기하면 뭘까요? 산화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전자를 얻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원자가 산화하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가요? 한마디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니까 산화수는 플러스가 되는 거야. 산화수는 0보다 플러스 1이니까 산화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환원이 일어난다면 산화수가 어떻게 되는 거니? 0에서 마이너스 1로 감소한다. 이제 뒤에 이제 배울 거예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즉 산화 환원이 뭔지만 여러분이 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지? 자, 이런 표현을 우리는 산화수라 그래요. 요 뒤에 있는 숫자는 뭘까? 요 숫자는 뭘까요? 요거는 원자의 수예요. 원자의 수. 여기에 H2E, 야, E 여기 붙이는 거잖아요. 이거 뭐라는 소리일까? 수소 원자 몇 개? 2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애들 이런 거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원자와 원소를 구분할 수 있어요? 원자와 원소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른 겁니다. 이걸 착각하면 엄청나게 답이 틀려져 버려요. 원자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뭘까요? 원자, 아톰이에요. 작은 입자. 원소는 혹시 영어로 뭔지 알아요? 엘리먼트예요. 즉 요소,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표현해서 비슷하지만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완전 다른 말이에요. 완전 다른 입자. 근데 너무 좀 골치 아파요. 그럼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만 신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거에 대한 기본적 이론은 나오지 않으니까 원자는 개수만을 따지는 겁니다. 작은 입자 개수가 몇 개이냐? 이건 원자를 따지는 거고요. 절대로 종류가 몇 가지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화합물을 구성하는데 그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냐? 그죠? 종류를 따지는 건 원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원소입니다, 이건. 그럼 원소는요, 개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작은 입자가 몇 개니?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뭘 따지니? 그걸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는 몇 가지니? 이걸 따진다는 거예요. 구별해야 돼. 예를 들어 H2SO4가 있으면 여러분 몇 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H2SO4는 몇 개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 가장 작은 거잖아요. 이게 원자 수잖아요. 2개, 하나, 4개. 모두 7개 원자로 돼 있어요. 몇 개 원소로 구성이 돼 있는 분자인가요? 그쵸? 3개 원소로 돼 있는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완전히 어때? 지금 해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원자를 구하는 건지 원소를 구하는 건지 아주 기본적인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알았나? 자, 원자, 일단 이번 시간에 원자까지 설명을 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기본적 내용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건 2단원 부분에서 이제 계속 또 한 번 더 반복될 겁니다. 한 번씩 보시고 지금 한번 이렇게 흐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세요.